오늘 저는 최근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80세 이상 고령자의 68%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평균 수명은 83세까지 늘어났지만 그 이후의 삶의 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토마스 앤더슨 교수는 80세 이후의 건강 악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 가능한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러한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 특정한 증후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근육이 잠든 증후군, 둘째는 외로움으로 인한 영양실조, 셋째는 과도한 정지 증후군입니다. 이들은 마치 조용한 도둑처럼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 운동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식사도 혼자 하는 게 편한데 꼭 바꿔야 할까요? 넘어질까봐 조심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이런 걱정과 의문점들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8가지 특별한 습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습관들이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되찾고 계십니다. 78세 김말자 어르신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계시던 김 어르신은 이 8가지 습관을 실천한 후 이제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웃들과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8가지 놀라운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각각의 습관이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습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여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해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산책을 안 가세요? 다리가 너무 약해져서 집에만 있어야 해. 우리 엄마도 자주 넘어지셔서 걱정이에요. 건강한 100세를 위한 8가지 해답 중 첫 번째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근육이 잠든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노인화 연구소의 충격적인 발표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87%가 이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입니다. 근육이 잠든 증후군은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처럼 우리 몸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근육이 잠들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파수꾼 같은 존재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지키고 뇌 건강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5세 김순자 어르신은 처음에는 단순히 다리가 약해진 줄 알았는데 점점 감기도 자주 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더라고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육이 잠드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자주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감기도 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근육이 잠든 증후군은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기지개를 켜보세요. TV를 보면서도 발목을 돌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두부, 달걀을 조금씩 더 드시면 좋습니다. 근육을 다시 깨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을 하루아침에 깨우려고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우리 몸의 근육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지금은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움직임으로 근육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100세를 위한 8가지 해답 중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간과하기 쉬운 함께하는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밥은 잘 챙겨 드시죠? 라고 안부를 물어보면 대부분 그럼 하루 3끼 다 먹지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영양의학연구소의 최신 연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42% 적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외로운 식사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식사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는 대충 먹어도 되지라는 생각에 영양가 있는 반찬보다는 간단한 반찬 위주로 식사하게 됩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고 혼자 먹기에는 음식이 남는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식단이 단조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혼자만의 식사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입맛의 변화입니다.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짧아지고 꼭꼭 씹어 먹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점차 식욕을 잃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양소 흡수율의 변화입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할 때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소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합니다. 하지만 TV만 보며 혼자 식사할 때는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면역력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잦은 감기는 물론 다른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함께 먹는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서 매 끼 함께 식사하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2~3번이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웃을 초대해서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거나 가까운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식사 습관이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식사하기, 반찬을 2가지 이상 준비하기, 국이나 찌개는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로 만들기 등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100세를 위한 3번째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식사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100세를 위한 8가지 해답 중 세 번째는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노인의학 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보호는 마치 자동차를 오래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도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엔진이 녹슬 듯 우리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급격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누워만 있으면 우리 몸에는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뼈가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심장이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자주 숨이 차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폐렴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에도 적절한 활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활동량 증가입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복도, 거실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잠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식사 후에는 잠깐이라도 걸어보고 TV를 볼 때도 중간중간 일어나 움직이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적당한 활동은 오히려 낙상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100세를 위한 네 번째 해답은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도쿄 노아 연구소의 최근 연구는 매일 20분의 걷기 명상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근육 감소 속도가 67% 줄어들고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걷기 명상은 단순한 걷기와는 다릅니다. 자연을 느끼며 천천히 걷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과 대화를 나누듯 걷는 것이죠. 걷기 명상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5분만 걸으세요. 꼭 공원이나 산책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새소리와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걷는 시간을 10분으로 늘려보세요. 이때는 발걸음에 맞춰 호흡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걸음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3걸음 동안 내쉬는 식으로요. 이렇게 호흡과 걸음이 하나가 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15분으로 늘리고 걸으면서 주변의 색깔과 모양을 관찰해 보세요. 꽃잎의 색깔, 나뭇잎의 모양, 하늘의 구름까지. 이런 관찰은 우리 뇌를 자연스럽게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걷기 명상의 효과는 전신에 나타납니다. 근육은 적절한 자극을 받아 튼튼해지고 심장은 편안하게 뛰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폐는 맑은 공기로 가득 차고 뇌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 맑아집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면역력 향상입니다. 걷기 명상을 하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마치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처럼요.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해보세요. 창문을 열어 비 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제자리 걷기를 해도 좋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걷기 명상은 우리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걷기 명상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오늘 저녁 잠깐 시간을 내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새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변화는 바로 오늘 이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밥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한 100세를 위한 8가지 해답 중 5번째는 바로 우리의 식탁에 있습니다. 도쿄 장수연구소의 최신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 30분만 늘어나도 수명이 평균 2.3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식탁의 비밀은 3가지 황금률에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혼자 드시던 식사를 누군가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늘어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게 됩니다. 이는 소화와 영양 흡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다채로운 식탁입니다. 밥과 국 그리고 2~3가지 반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색깔입니다. 초록색 채소, 붉은색 당근, 노란색 달걀 등 다양한 색의 음식을 함께 먹으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셋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면 그 시간에 맞춰 소화효소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는 마치 기차가 정시에 출발하기 위해 미리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식사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바빠도 꼭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드세요. 이것이 하루의 신진대사를 깨우는 시작입니다. 점심에는 가능한 한 동료나 이웃과 함께 드세요. 저녁은 텔레비전을 끄고 식탁에서 가족과 마주보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을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장보기를 하실 때 빨강, 노랑, 초록 3가지 색의 채소를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당근, 호박, 시금치라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여기에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더하면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과 함께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주 2에서 3회 정도 이웃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즘은 많은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께, 함께 먹는 이웃과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음식을 선물해 준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음식이 더욱 맛있어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갑니다. 건강한 식탁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기쁨이자 행복한 노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식탁에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가족이나 이웃과 마주보며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100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깜빡깜빡해요. 치매가 걱정되어 병원에 가봤더니 두뇌 운동을 권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100세를 위한 6번째 해답은 우리의 뇌를 즐겁게 깨우는 방법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노화 연구팀은
특정한 두뇌 활동이 치매 발병 위험을 73% 낮출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지 단순히 퍼즐을 풀거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뇌를 즐겁게 자극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붓글씨나 악기 연주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손의 섬세한 움직임은 대뇌를 깨우고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과정은 감각과 운동신경을 발달시킵니다. 감각과 운동신경을 발달시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길로 다니던 산책 코스를 바꿔보세요. 평소 오른손으로 하던 일을 왼손으로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치약을 짜고 양치질을 할 때도 반대손을 사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세대 간의 소통은 우리 뇌에 특별한 자극이 됩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두뇌 운동 일과표를 소개해드립니다. 아침 식사 전 반대손으로 세수하고 양치하기. 오전 운동으로 새로운 산책 코스 탐험하기. 점심 후 15분 동안 악기 연습이나 붓글씨 쓰기. 저녁 시간에 가족이나 이웃과 보드게임 하기. 취침 전 오늘 있었던 일 3가지 되새기기. 특히 중요한 것은 즐거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활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손주와 함께 그림 그리기, 오래된 친구와 추억 나누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등 즐거운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기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마다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가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두뇌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취미가 되고 즐거운 일상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한 뇌 그리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대손으로 이불을 개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뇌는 이런 작은 도전을 통해 조금씩 젊어집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우리의 7번째 해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웃어요라는 말씀을 종종 듣지만 웃음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진은 하루 15분의 웃음 운동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웃음을 통해 면역 체계가 63%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웃음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는 얼굴의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내장 기관이 자연스럽게 마사지를 받게 됩니다. 깊은 숨을 쉬게 되어 폐 속의 공기가 깨끗하게 순환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웃음 운동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하하 소리 내어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 어색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웃어보세요. 어색함 자체가 또 하나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식사 전후로는 호호하고 웃어보세요. 이렇게 웃으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되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TV를 보다가도 재미있지 않은 장면에서 일부러 하하 웃어보세요. 억지로 웃더라도 우리 몸은 그것을 진짜 웃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웃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눌 때 환하게 웃어보세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웃으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웃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게 됩니다. 사람들도 따라 웃게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1분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부끄럽고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웃다 보면 어느새 일상이 더 밝아지고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8번째 해답은 바로 황금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우리 몸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대의학은 수면의 질이 수면과 직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양질의 수면은 치매 발병 위험을 67% 낮추고 면역력을 58% 높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잠을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자연광을 받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은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이때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고 대신 따뜻한 물로 가볍게 목욕을 하거나 편안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의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 안의 온도는 살짝 서늘하게, 습도는 적당하게 유지하세요.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조절하고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의 활동도 밤잠에 영향을 미칩니다. 낮에 적당한 운동과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피로가 쌓여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잠이 안 올 때는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불 밖으로 나와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것보다 잠시 일어나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수면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가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되며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우리 몸은 수면을 통해 새롭게 정비됩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호흡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를 위한 8가지 특별한 비결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근육 관리부터 수면의 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기지개를 켜는 것, 이웃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것, 혹은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한번 웃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놀랍도록 현명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하고 꾸준한 관리에 충실하게 답해줍니다. 과학이 증명한 것처럼
우리의 건강은 결코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여정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떤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었는지, 어떤 방법이 특히 도움이 되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황혼의 지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물론 주변 분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